옛말에 남자든 여자든 집안의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얼마 전 최 씨는 집안에 며느리 한 번 잘못 들였다가 온 가족들이 상처받고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대기업에 들어가 다행히 정년 퇴직할 수 있었고 부동산 부흥기에 적절히 투자해 노후 걱정도 없었습니다. 최 씨의 걱정이라면 혼자 살고 있는 아들이었죠. 둘째인 딸은 이미 결혼을 해 아이까지 있었지만 40살이 넘은 아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최 씨는 혼자 사는 아들을 보며 항상 결혼을 하라고 잔소리를 했죠. 너 언제쯤 결혼할 거냐? 또 그 얘기야? 엄마,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도 혼자는 외로운 거야. 네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잖아. 엄마, 요즘 결혼이 필수도 아니고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나중에 늙으면 누구랑 살 거냐? 내가 알아서 할게.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사람이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려야 돼. 엄마, 요즘 세상이 달라졌어.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야. 그래도 가족이 있어야 힘들 때 의지도 하고 서로 돌봐주면서 나이 들지. 나 아직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결혼을 미루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알았어, 알았어. 엄마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할게. 그래. 하지만 엄마는 내가 혼자 사는 게 늘 걱정이야. 최 씨와 아들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꽤 오랫동안 일을 해서 서울의 작은 아파트도 자가로 가지고 있었죠. 최 씨는 얼굴도 괜찮고 좋은 학교를 졸업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어느 날 아들이 상기된 얼굴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얘가 무섭게 왜 분위기를 잡어? 사실 말야.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 뭐? 정말이야? 누군데?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이야. 나보다 4살 어려. 변호사라고? 어디서 만났어? 내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서로 잘 맞아서 진지하게 만나게 됐어. 엄마도 한번 보면 좋아할 거야. 그래? 성격은 어때? 집안은? 엄마, 사람을 직업이나 집안으로만 보면 안 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야. 알지. 그래도 같이 행복하게 살려면 집안 환경도 무시 못하는 거야. 미국에서 공부했다면서 한국 생활은 괜찮겠어? 응. 이미 한국에서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한국 생활에 적응도 잘했어. 그래, 내가 정말 좋다면 한번 만나보자. 응, 알겠어. 나 이번엔 정말 진심이야.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 엄마도 너 행복하면 좋지. 얼마 가지 않아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수수하고 단아한 인상을 가진 아이였죠. 최 씨는 순하면서도 싹싹한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둘 다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견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이렇게 직접 와줘서 고마워요. 긴장되진 않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뵙게 돼서 너무 기뻐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참 인상이 좋네요. 엄마, 그냥 너무 예뻐서 그러는 거지? 어머니, 부족한 점 많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싹싹하고 예의 바른데 어디서 이런 좋은 아가씨를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겠다고 했지. 엄마도 마음에 들지? 그래,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참 마음에 든다. 부모님께서도 귀하게 키우셨겠어.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 될 건데 어려운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요. 그리고 나한테 너무 예의 차리지 말고 편하게 대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제 상견례만 잘하면 되겠네? 그래, 양쪽 다 나이가 있으니 빨리 할수록 좋지. 네, 저희 부모님께도 상견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할게요. 예비 며느리를 소개받고 빠르게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고 한 달 후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였고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했죠.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편안했습니다. 아드님이 참 반듯하고 예의가 바르네요.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씨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죠. 따님도 참 단아하고 성실해 보여요.
우리 집과 참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렇죠? 저희도 사돈댁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나누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야기는 빠르게 결혼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결혼 일정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날짜로 정해졌고 신혼집은 아들이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결정했죠. 양가 모두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루었고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인연을 확인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최 씨 남편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잔을 기울이며 축하했고 따뜻하고 흐뭇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결혼식까지 2달이 채 걸리지 않았고 최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에 한시름 놓았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최 씨는 항상 수수한 차림으로 다니는 며느리에게 옷과 가방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려워할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종종 만나 어색함을 없애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최 씨는 며느리와 약속을 잡고 며느리를 데리고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예쁜 옷도 사고 가방도 하나 장만하자꾸나. 이제 결혼했으니 좋은 걸로 하나 선물하고 싶어.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쇼핑에 대한 큰 흥미는 없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만 해와서인지 유행하는 옷이나 브랜드 가방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았죠. 최 씨가 추천해주는 옷과 가방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던 며느리는 마음에 드는 가방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사치 부리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에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죠. 바쁜가 싶어 기다렸지만 간신히 연결된 전화에서 아들은 자꾸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좀 힘들어요. 돈이 부족해서. 전화를 받은 최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꽤 좋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취업한 후로는 단 한 푼도 도와준 적이 없었죠. 아파트도 스스로 마련했고 돈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네가 돈이 부족하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그냥 결혼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요.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을 흐렸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였고 아들은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둘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부족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도 돈이 부족하다니 이상했습니다. 너희 둘 다 돈 잘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엄마,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도와달라는 말을 하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와줘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죠. 아들이 결혼 후 왜 이렇게 변한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아들의 생활에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마침내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각성을 깨달았죠. 아들이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주말에 아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눠보니 며느리가 쇼핑을 즐기며 아들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한 번도 본인 월급을 가져온 적이 없었다고 했죠. 최 씨는 신혼 초에 옷과 가방에 관심이 없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라 더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쇼핑 금액이 많아지자 아들의 카드값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났고 결국 정지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카드가 정지됐다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그냥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올 일이 있니? 네 월급도 적지 않은데 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내가 쇼핑을 좀 좋아해요. 제 카드로 주로 결제하고. 그러면 며느리 월급은? 며느리 월급도 많을 텐데 쇼핑은 본인 월급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내가 월급을 집에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럼 네 월급만으로 생활하다가 감당이 안 돼서 대출까지 받은 거야? 엄마,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 며느리랑 직접 이야기해봐야겠어. 이렇게 둘 순 없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아내 만나면 저 엄마 안 볼 테니 절대 돈 이야기하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자립하던 아들이 결혼 후 점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며느리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죠.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불안함을 자아냈습니다. 부모로서 개입해야 할지 아니면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과연 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이라도 어른으로서 아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죠. 최 씨는 결국 아들 몰래 며느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리 연락했다가 아들이 알게 될까봐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작정 며느리가 일한다는 로펌으로 찾아갔죠. 로펌 건물에 도착한 최 씨는 프론트에 있는 직원에게 며느리의 이름을 대며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그런 변호사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런 이름의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는 변호사 좀 만나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름의 변호사는 저희 로펌에 없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없습니다. 혹시 다른 로펌과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며느리가 변호사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이 커졌지만 아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죠.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눈 끝에 결국 며느리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고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며느리 직장에 다녀왔어. 그래, 며느리는 만나봤어. 없대. 그런 변호사는 없다더라고. 직원한테 2번이나 확인했는데도 없다고 했어. 그럴 리가 없잖아. 아들이 며느리가 그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며느리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아들에게 바로 물어봐야 할까?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만 들고 있잖아.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 최 씨와 남편은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 의뢰도 하고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직접 그 지역에 찾아가 사람들 말도 들었죠. 며느리의 학력을 확인해 보니 그녀는 미국 대학은커녕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과거 2번이나 사기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더 심각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결혼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견례에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연기자였죠. 최 씨 부부는 어렵게 그녀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며느리의 어머니는 지겹다는 표정으로 최 씨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저 따님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딸 얘기라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그녀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 아이는 학창 시절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려 했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더군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피해자만 해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전에 결혼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남자도 속았다는 걸 알고 떠났죠. 아이는 남자 쪽에서 키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과의 결혼도 처음부터 거짓이었을 겁니다. 아마 상견례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연기자일 겁니다. 저는 이 결혼에 대해 알지도 못했어요. 최 씨와 남편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했죠. 하지만 아들이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최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직접 나섭시다. 진실을 밝히고 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씨와 남편은 결국 아들을 집으로 불러 며느리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결혼한 적이 있었고 아이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말해도 아들은 계속 부정하며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만 늘어놓았죠. 이제 이런 이야기 계속하면 안 올 거예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과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연스럽게 며느리와 아들을 떨어뜨려 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아들과 통화했지만 절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었죠. 최 씨 부부는 한 가지 꾀를 내었고 최 씨가 아들에게 허리가 다쳤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물론 최 씨가 허리를 다쳤다는 건 아들과 며느리를 떨어뜨려 놓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아들아, 허리를 다쳐서 혼자 지내기가 힘들겠더라. 지금 너희 아빠가 지방에 출장 가서 한 달 정도 있게 됐어. 낮엔 너희 동생이 잠깐씩 있어준다고 했지만 밤엔 도저히 혼자 못 지내겠는데 너가 한 달 정도만 여기서 지내면서 출근하면 안 될까? 알겠어요. 엄마가 힘든데 제가 가야죠. 아들은 한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서 집으로 온 아들은 어딘가 생각이 복잡한 표정이었죠. 아내가 조금 이상해요. 아내가 어머니 집에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픈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왜 그렇게 못 가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최 씨는 아들이 다시 며느리에게 돌아갈까봐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아들을 지켜보는 것이었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일상적인 이야기와 옛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대화가 이어지던 중 손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죠. 아들은 며느리와 아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며느리가 신생아는 통잠을 자지 않아서 엄청 고생했다며 힘들어서 아이는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말한 것이 이상했고 신생아가 몇 시간 자는지 아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고 지적했죠. 아들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점점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 너희는 아이 계획은 없니? 예전에 아내랑 아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런데 신생아는 통잠을 안 자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다. 신생아가 통잠을 자지 않는다는 걸 내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걸까? 그야 인터넷에서 봤거나 주위에서 들었겠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는 말도 했다고 했잖아. 마치 직접 겪어본 것처럼 말이야. 조금 이상하지 않니? 그러고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내가 신생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이상하네요. 그래, 며느리가 한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 그냥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결국 함께 지낸 지 2주쯤 되었을 때 아들이 먼저 최 씨 부부가 며느리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보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최 씨는 준비해둔 증거를 모두 보여주었고 며느리 부모와 나눈 대화 녹음도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자신을 철저하게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최 씨는 남편을 불러 아들과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사용한 돈을 정리해보니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최 씨와 남편은 소송을 위한 증거를 더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며느리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소송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며느리와의 최종 대면뿐이었죠. 최 씨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든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봐라. 최 씨의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태연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증거들이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들은 분노로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범죄야. 난 이 결혼을 무효로 만들 거야. 아들은 단호하게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씨 부부도 그의 결정을 지지했죠. 결국 며느리는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그리고 이혼 무효소송까지 모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걸었죠. 소송을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최 씨 부부 외에도 그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사람이 2명 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은 자신이 사기꾼을 만났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최 씨의 아들은 긴 법정 싸움 끝에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혼인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왔고 법원은 아들의 혼인이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최 씨는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정에서의 긴 싸움 끝에 결국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녀가 소유했던 아파트 덕분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아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정신이 바짝 들었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거의 2년 가까이 방황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죠. 최 씨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동창을 만나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죠. 엄마, 나 요즘 가끔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동창이에요.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는데 최근에 다시 연락하면서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래, 편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중요하지. 너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잖아. 솔직히 처음엔 누굴 다시 만난다는 게 무서웠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너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하지만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천천히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서두르진 않으려고요. 그냥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 사랑도 결국 마음이 편해야 이어지는 법이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아들의 연애 소식에 최 씨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최 씨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집안의 사람을 한번 잘못 들였다가 최 씨네 가족은 큰 상처를 받았고 옛말이 틀린 게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을 잘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죠. 최 씨는 가끔 아들의 결혼을 생각하며 모든 일이 끝났음에 감사했습니다.